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드헌터 23년 차 박상무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회의실에 앉아 있는데 나만 투명 인간이 된 느낌.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으며 나는 왜 여기서 혼자일까? 하는 생각.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겪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 바로 직장에서의 고립감과 단절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의 약 62%가 직장에서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직장인의 경우 이 비율이 71%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단순히 혼자 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깊은 정서적 단절감. 오늘 영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파트 1. 직장 고립감의 실체. 먼저 현실을 직시해 볼까요? 삼성경제연구소의 2024년 직장인 심리건강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58%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38%는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했어요.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에서는 직장 내 고립감이 높을수록 이직 의도가 2.3배, 번아웃 증후군 발생률이 1.8배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고립감을 느끼는 구체적인 순간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고립감을 느낄까요?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상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회의나 대화에서 배제될 때. 다른 동료들끼리만 중요한 의사결정을 논의하는데 나만 제외되었을 때. 브레인스토밍 시간에 내 의견이 무시되거나 묵살될 때. 실제로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6개월간 참석한 주간 회의에서 제 의견이 채택된 건 단 한 번뿐이었어요. 점점 말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사적인 네트워크에서 소외될 때. 회사 단톡방에서 내가 말할 때만 유독 반응이 없을 때. 회식에 불려가긴 하지만 구석 자리에 앉아 대화에 끼지 못할 때. 세 번째, 상사나 동료가 나를 업무상 필요로만 대할 때. 조선일보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44%가 상사로부터 인격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업무 지시만 반복되고 피드백이나 격려 없이 결과만 평가받을 때 느끼는 그 공허함, 다들 아시죠? 파트 2. 고립감이 가져오는 영향. 1. 개인적 차원의 영향. 직장에서의 고립감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의 로버트 월딩거 교수팀이 80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사회적 연결감이 낮을수록 우울증 발생률이 50% 높아지고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도 심각해진다고 했습니다. 국내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의 2023년 연구에서는 직장 내 고립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불면증 발생률 2.1배, 만성피로 증후군 1.7배, 소화기 질환 1.4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조직적 차원의 영향.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큰 손실입니다. 갤럽의 2024년 직원 참여도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직원들의 생산성은 평균 23% 낮았고 이직률은 2.8배 높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직장 내 사회적 지지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해요.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파트 3. 고립감 극복의 실전 전략.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막연한 조언이 아닌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전략 1. 소통의 능동자 되기.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연결감이 40% 향상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 단톡방이나 회의에서 작은 반응이라도 자주 하기.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 방향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은 짧은 반응. 침묵하지 말고 작은 질문이나 피드백 던지기. 혹시 이 부분에서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DC는 6개월간 회의에서 거의 발언하지 않았는데 매 회의마다 한 번씩은 꼭 질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개월 후 동료들이 먼저 DC의 의견을 묻기 시작했다고 해요. 전략 2. 자발적인 작은 연결 시도. 스탠포드 대학의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는
약한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아니어도 일상적인 소소한 교류가 심리적 안정감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실천 방법. 점심 식사나 커피 타임에 1대1로 동료에게 먼저 말 걸기. 요즘 어떤 프로젝트 하세요? 같은 자연스러운 대화. 공통 관심사 찾고 소소한 일상 공유하기. 넷플릭스 추천, 맛집 정보, 운동 이야기 등. 전략 3질문의 힘 활용하기.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사람일수록 호감도가 27% 높아진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질문들. 최근 프로젝트 하시느라 바쁘셨죠? 이 업무 예전에 비슷한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 분기 목표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전략 세우고 계세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혀줍니다. 전략 4자기 효능감 유지하기. 고립감을 느낄수록 자존감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쉬워요. 이를 방지하려면 작은 성과나 칭찬은 스스로 기록하기. 성과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매주 한 가지씩이라도 적어보세요. 상사나 동료에게 적극적으로 피드백 요청하기. 혹시 제가 맡은 자료 어떠셨는지 의견 들을 수 있을까요? 전략 5회복 루틴 만들기. 어떤 노력을 해도 고립감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회복 루틴이 중요합니다. 점심시간에 10분 산책하며 자연과 연결되기. 퇴근 후 가족이나 친구와 통화하기. 주말에는 회사와 무관한 취미 활동하기. 파트 4. 심각한 상황일 때의 대처법. 대처법 1. 전문가 도움받기. 만약 고립감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한국심리학회에 따르면 직장 내 고립감으로 인한 우울감은 조기 개입할수록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 사내 HR팀이나 멘토링 제도. 근로자 심리 상담 지원 서비스 고용부 운영. 사회 전문 상담센터. 대처법 2. 이직 고려하기. 때로는 조직 문화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4년 조사에서는 독성 있는 조직 문화를 가진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89%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직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6개월 이상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때, 조직 차원에서 괴롭힘이나 배제가 일어날 때,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만 의미는 사람과의 연결에서 나온다. 직장에서의 고립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건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예요. 작은 인사 한마디, 짧은 질문 하나, 따뜻한 관심 표현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런 작은 연결들을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고립감은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말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직장인들에게 이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